의사, 변호사 이런 쪽은 AI가 대체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AI가 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을 해야지만 미래에도 계속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의 평생투자교육원, 자, 이 투자캠퍼스, 자, 오늘의 이 강은 꿈과 희망이 많은 고3 수험생의 이 전문적인 현실적인 조언을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중인 고3 수험생인데 전 스카이 문과와 한의대를 붙어서 공부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취업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분은 문과 쪽에서 하고 싶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한의대를 적극 추천하면서 제대로 이유도 말씀 안 해주고 네가 어디 사회에 나가봐라, 딱 이 말만 반복을 합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아는데 솔직히 스카이 나와도 굶어 죽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이 전문적인 현실적인 장점 조언 부탁드립니다. 대학 선택도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왜 전문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전문직은 크게 봤을 때 세 가지가 아닌가.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안정적인 돈을 번다는 게 일반적인 평균 연봉보다 훨씬 높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보장된 전문 분야가 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이 전문직을 들어가면 잘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보면 남들에게 인정을 받는, 특히 우리나라 사회는 남들이 보는 시선, 이런 눈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내가 의사다, 뭐 변호사다, 그 다음에 검사다, 이런 전문직 종사자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부모 입장에서 아우 아들 정말 잘 키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전문직 종사자가 인기가 높고 이쪽으로 가려고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어떤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이과 계열에서 의사들이 가장 인기가 있는 그런 내용들의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보시면 12일 OECD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에 보면 한국에서 2021년 기준 개원을 한 전문의 소득의 노동자 평균 소득의 무려 6.8배나 된다. 물론 공직 전문의, 개원 일반의, 그 다음에 뭐 한의대 나온 사람, 이 한의사들 점점점 다르긴 하지만 일반 평균 소득이 6.8배를 들다 보니까 전부 다 의사를 하는 거지. 근데 의사는 뭡니까? 지금 숫자가 너무 모자린다. 그냥 의사 자격증만 따면 탄탄대로가 열려 있다는 거죠. 근데 개원 전문직 소득 격차는 6.8배로, 자, 한국 다음에 벨기에, 독일, 프랑스, 그만큼 우리나라 의사들이 숫자가 이런 거 보면 정말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에 의사 평균 소득이 2억 6천만 원, OECD 중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앞서 부모님이 하신 얘기죠. 변호사보다도 4배가 빠르다는 겁니다. 개원이 소득이 7년간 보시면 56%, 같은 기간 변호사 소득 13%에 비해서 거의 어떻게 됩니까? 4배가 넘는, 그리고 OECD 임금순위 5위에서 1위를 오르서 10년간 40%. 이러니까 모두 어떻게 합니까? 의사 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야, 의사 힘들지만 돈 많이 버니까 야, 너 무조건 공부 잘하면 의대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피성 안정을 빼고는 다 전부 부족을 하더라는데, 진짜 의사 부족은 심각하고, 저도 어제 지인 같은 경우가 한 명 갑자기 누가 아파서 응급실을 가야 되는데 지금 돌아다닌다고 아는 의사 없냐고 이렇게 연락을 받을 정도로, 정말 서울에서도 그런데 지방에서는 지금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약 지어내는 게 챗GPT도 가장 어렵다. 챗GPT가 각종 전문직의 바늘심을 통과했는데 의사도 통과했고 변호사도 통과했고 다 통과했는데, 자, 그런데 유일하게 통과 못한 시험이 한의사 시험. 그만큼 이 한의사의 진입장벽이라든지 지금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야, 너 무조건 한의사 가라. 솔직히 의사하면 학생까지 레지던트까지 이게 다 합치면 한 6년에서 8년을 고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의 레지던트 시간은 주 80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보다 한의사는 그거보다는 근무 시간이나 교육이나 이런 게 낮다 보니까 돈을 좀 적게 받아도 한의사가 정말 괜찮은 직업에 속한다는 거죠. 자, 지금 이느님이 의사 가족만 덧보고 정작 본인은 개처럼 일하는 불쌍한 직업. 네, 맞습니다. 특히나 그 와이프분이 최고인, 제가 볼 때는 남편감 직업은 의사가 아닌가.
자, 여기에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냐면 2024년도 대학 수시 모집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수시 1차 합격자 중 2,000명이 넘는 학생은 등록을 포기했다. 그 등록 포기한 이유가 뭐냐면 의대 진학을 위해서 등록을 포기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결국은 뭡니까? 의사 직업 선호 이유는 경제적인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의사 쪽으로 스카이대를 취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사연 주신 분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문과를 나왔기 때문에 우리 때만 해도 의사가 이 정도로 인기가 있지 않았거든요. 이 문과 8대 전문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변호사고 8번째 간세사인데, 자, 평균 연봉 보면 변호사가 8,860만원에서 간세사가 4,730만원. 그리고 이런 전문직 종사자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잘릴 걱정에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는 나름 괜찮은 직종이죠. 특히 오늘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지금 로스쿨을 제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자, 이 로스쿨 관련해서 제가 또 다른 얘기를 한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판사, 검사, 변호사 이게 어떻게 됩니까? 성적 순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는 한의대도 합격을 하고 스카이대도 합격할 정도로 머리가 똑똑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로스쿨을 들어가서 성적이 상위권에 있다면 판사, 검사 아닌 대형 로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대형 로펌 같은 경우는 1년차 어서 변호사, 어드바이스 변호사죠. 자, 어서 변호사가 세전 연봉이 1억 5천입니다. 그리고 세전 월급이 1,200만 원 정도 될 정도로 오히려 의사보다 훨씬 높고요. 그리고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가 된다면 연봉 세전 2억에다가 월급 세전 1,6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변호사들은 사건을 맡으면 항상 알파가 있어. 근데 이런 대형 로펌 변호사들은 이 알파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봉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고3 수행에서 부모님을 설득을 해야 한다면 내가 로스쿨 가서 이 대형 로펌에 들어가겠다. 대형 로펌에 들어가면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안정적인 이런 월급보다 훨씬 더, 의사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저는 설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 하면 생각이 좀 나는데, 지인 중에 한 번 또 이렇게 이제 변호사가 한 명 있는데, 내가 이제 변호사 시험을 이제 한 3번 정도 떨어서 그만두려고 했었거든요. 그때 또 때마침 집안 경제 사정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했는데 하필 이 친구가 1차가 붙었어요. 그래서 2차를 한 번만 더 해보고 싶은데 집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저한테 와서 돈 1,000만 원만 좀 빌려달라고, 한 번만 더 해보자고 뭐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도 개인적으로는 집을 이제 이사를 가는 말이에요. 없어서 제가 진짜 그때 저도 돈이 한 푼도 없어요. 현금 서비스 딸딸 끌고 와서 제가 100만 원, 200만 원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미안한데 이거밖에 못 줬는데 공부해라. 내가 근데 틈틈이 니한테 부족하면 내가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요 간절함, 절실함, 어제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이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다 보니까 제 주위에 뭐 의사도가 있고 다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제가 볼 땐 경제적으로 그 친구가 제일 여유가 있지 않나. 집도 이 강남에 살고 개인적으로 지금 로펌도 하나 차리고. 여러분들 꼭 의사 할 필요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절실함, 간절함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의사 아니라 어느 쪽에서도 성공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AI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예전 같으면 컴퓨터 관련해서 뭐 언어 관련이나 프로그램이 정말 하급직으로 전산 직원을 하면서, 증권사도 뭐 증산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증권사 펀드 매니저보다는 증권사 이 개발 쪽 이런 쪽이 훨씬 더 연봉이 낮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개발자들 구하기가 힘들어요. 특히나 10년 이상 된 개발자들, 이런 사람들은 억대 연봉입니다. 계속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개발자가 이과 아닌가? 근데 이과지만 저는 그러니까 직업이 점점점 달라진다는 거죠. 의사가,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의사가 이만큼 높지 않았고 지금의 의사가 워라벨이지만 20년 뒤는 또 달라진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드린다면 지금 AI 기술이 점점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AI 발전은 환자 입장에서 개인 맞춤형 치료와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죠. 지금은 AI가 의사를 돕는 효율적인 도구가 되지만, 자, 미래에는 의사가 갈 수 없는 전국 곳곳에 AI 의사가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 앞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의사, 변호사 이런 쪽은 AI가 대체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의사도 보시고 변호사도 보지만 애가 대처할 수 있는, 그렇다는 얘기는 부모님 결정 따라 한의사를 하더라도, 그리고 부모님 결정을 짓고 내가 변호사가 될든 아니면 다른 이런 문과 계통 전문직을 가더라도 애가 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을 해야지만 미래에도 계속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좀 얘기를 드리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집안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에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저도 이제 또 저희 때는 IMF 때 제가 졸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범한 직장을 얻기 좀 힘드는데 IMF 끝나고 1년 뒤에 제가 이제 증권회사에 들어갔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꿈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았던 시대였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어떤 꿈을 가졌냐면, 증권회사 일단 들어갔으니까 좋다, 돈 열심히 벌자. 그래서 제가 그때 꿈이 1억 연봉이었어요. 이 1억 연봉이었는데 이거를 제가 1999년도 들어갔는데 이걸 언제 달성했냐니까 2003년도 4년 만에 제가 달성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었거든요. 제가 4년 만에 달성하고 그러면 그 다음 꿈을 가지든지 뭘 해야 되는데 그 꿈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 2번의 어려운 고비를 제가 좀 넘겼죠. 그냥 편안하게 일상적으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결국은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진 않지만 부모님대로 얘기하면 편하게는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꿈이 없는 미래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 했던 얘기를 부모님에 꼭 해서 설득을 시켜서 나의 꿈을 가지면서 대신 그 꿈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면서 그 꿈이 의사보다 낫다는 걸 보여준다면 부모님도 충분히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느 분야든 최고든 억대 연봉의 잘나감, 결국 개인의 역량이 문제다. 그 역량과 꿈과 절실함이 저는 있어야 된다. 꿈을 위해서 달리는 그 청춘 여러분, 저는 그 꿈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자, 여러분들 투자 도움이 되는 투자캠프 홍반장은 내일 오후 5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